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참 변동성이 많았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4만여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장중에 변동성이 하도 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놀라신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양대 지수는 빨간불로 마무리를 했죠. 코스피 쪽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면서 IT 투톱이 지수를 견인해줬고요. 코스닥은 어제장처럼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적었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모쪼록 오늘 시장 장중에 굉장히 출렁거림이 심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대형 굵직한 이벤트들이 지나갔고 이런 변수들이 지나간 만큼 향후에 또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자, 6월의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 이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잡아보면 좋을지 시장에 대한 방향성 저희 방송 통해서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전화와 문자 2가지 방법으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772-0279번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샵 3772번으로 종목 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정진학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PT쌤 정진학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4만여의 날.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4만여의 날이었는데 네. 시장은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만여의 날이라서 그런지 마녀 공장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또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예.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 자리를 잡았었고, 그리고 이제 CPI랑 저기 금리 인하에 대한 CPI는 이제 예상치를 하회했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대두가 되게 되면서 뭐 주식시장 미장이 일단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비롯해서 여러 대형주들 괜찮게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줬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오늘 시장이 좀 나쁘진 않은 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지수 또한 뭐 갭으로 크게 시작을 해서 음봉 마감을 하긴 했지만 뭐 앞으로 지금 어쨌든 상승 추세는 올라타 있기 때문에 뭐 좋은 흐름은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또 한참 이 K-뷰티 그리고 K-푸드 이 두 가지 테마가 좀 연일 강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삼계탕에 대한 삼계탕 테마주 뭐 마니커 FNG라던가 하림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다면 오늘은 또 불닭볶음면의 소스가 뭐 실적이 좋다라는 그런 관련된 기사가 뜨면서 S&D라던가 아무튼 그 관련된 또 여러 종목들이 올랐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점점 K푸드가 영역을 이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이스크림으로 갔다가 뭐 닭으로 갔다가 이제 불닭볶음면 소스로 갔다가 뭐 내일장은 또 어떤 관련주들이 오를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화장품주, 또 음식료주, 종목별로 또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 있었고요. 오늘 장에서는 상당히 변동성을 크게 가져간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런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어서 어떻게 또 매도 전략을 잡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종목 고민으로 너무 힘들어서 우리 전문가님께 SOS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저희 방송 통해서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2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종목 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화 상담, 문자 상담 2가지 방법으로 지금 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 전화번호 02-3772-0279번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지금 주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고민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바로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SP소프트 지금 23,000원에 15% 담으셨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금 17,360원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점에 물려서 굉장히 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일단 이 종목 섹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I 관련된 종목이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앞으로 계속될 거기 때문에 섹터 자체는 매우 긍정적인 전망으로 바라보고 있고 다만 이제 주가 자체가 좀 앞에서 한번 큰 시세를 보여주고 현재 조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 조정 단계를 어떻게 이제 헤쳐나갈 것인가를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바라본 어떤 중요한 이탈하면 안 될 자리를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손절 라인은 이 14,220원, 14,220원을 이탈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약 대략 40% 정도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버리는데 아무튼 여기 14,220원만 이탈하지 않고 옆으로 여기서 횡보를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아마 여기 보여지는 이동 평균선들을 잘 모아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만들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은 그런 종목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보여진 이런 이 매집봉들 또한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지고 나중에는 이 매집봉의 고점인 대략 22,000원 정도 여기가 22,000원인데 여기를 넘어가 준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앞에 있던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손실폭이 조금 커서 어쨌든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 일단은 옆에서 어떻게 횡보가 이루어지는지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4,220원 손절 라인 꼭 잡고 대응해 보시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 때는 22,000원을 이제 종가상 장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종가상 22,000원을 넘어서 마감했을 때 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가가 22,000원을 넘어가는지를 일단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4,22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노루페인트 12,000원에 10%. 노루페인트 12,000원에 10%요. 예. 이 종목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3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3년이 다 돼가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종목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그때 뭐 초보 때 얼떨결에 하여튼 매수했는데 물을 많이 타갖고 이 정도 됐어요. 물타기를 하신 가격대이신 거죠? 12,000원이. 예.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마페인트가 아직까지는 최근에 대장의 노릇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테마에 있어서 좀 1등주는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사마페인트 움직임을 좀 따라가려고 할 텐데 그래서 사마페인트의 움직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올 때도 사마페인트가 먼저 들어오고 이제 노루페인트가 뒤따라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사마페인트의 움직임을 좀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중 자체도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10% 정도면 너무 큰 비중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일단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좀 미리 설명을 좀 드리자면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여기에서 조금 큰 시세를 형성을 해주었습니다. 노란색 박스 잘 보이시죠? 예. 네네. 그래서 앞에서 한번 시세를 형성을 하고 근데 저는 이 시세가 끝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시세를 뿜는다고 하면 여기 앞에 있는 16,000원은 넘어갈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마냥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손절 라인을 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손절 라인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 대량 거래가 터졌던 이 돈을 쓰는 세력 또는 이 종목에 있는 주포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포들이 돈을 써서 끌어올렸던 이 구간은 좀 깨면 안 될 자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깬다고 하면 밑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으로 8,5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지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500원 먼저 손절 라인으로 잘 잡고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원래 물타기를 한 번 더 하실 비중이 남아있다 혹은 심리적으로 괜찮다라고 하시면 대략 여기 이 정도 9,500원 정도에서 추가 하락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서는 한 번 더 물을 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가가 앞에서 이 산세를 형성하고 옆으로 이 횡보하고 있는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란색 두 번째 박스권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간 투자 조금만 하시게 되면 아마 16,000원 정도는 터치하러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소한 16,000원을 터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루페인트 지금 기간을 좀 여유 있게 보신다면 16,000원까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 8,500원 선, 이탈 시에는 정리하자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PNT입니다. PNT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7일 날 샀는데 79,000원에 샀어요. 10일 날 7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네네, 비중은요? 7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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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100%입니다. 100% 담으셨어요. 예. 요 종목, 지금 어쨌든 수익 중이신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앞으로 전망, 매도 앞으로의, 시점 좀 알고 싶어요. 네네, 어떻게 뭐 전망을 하시는지, 그리고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예, 네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네. 혹시 이 종목 어떤 이유에서 매수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이 이 재무포를 보니까 상당히 네. 건실하고 네. 한 달 동안에 배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7일 날 사게 됐어요. 네네. 일단 재무는 저도 좋은 걸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일단 이 차트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을 먼저 또 잘 관찰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극 공정에 관한 제조 업체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테마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2차 전지가 조금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세를 같이 보여준 걸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최근에 근데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큰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약 60% 이상의 어떤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시가총액을 좀 고려해 본다면 일단 60%의 이 상승 파동이 조금은 약한 파동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종목의 특성을 조금 보자면 여기 보고 계시는 이 보라색 선이 5일선입니다. 5일선. 5일 이동 평균선인데 여기를 깨지 않고 일단 한번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일선을 한번 깨게 된다면 일단 이 비중을 좀 축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수익권이시잖아요. 예. 네네,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조금 유리한 매수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대부분 익절을 하시고 한 30% 정도 혹은 30% 미만으로 낮춰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이렇게 100% 비중을 다 투자하시는 거는 좀 분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좋지 못한 나중에 결과를 또 가져올 수가 있고, 심리적으로 한번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또 버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수가가 유리한 위치는 아니시니까 좀 비중에 대한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비중을 일단은 익절하시고 한 20% 정도만 남겨두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2차 전지에 관한 다른 종목에 조금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아직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한 뭐 2차 전지 소재 쪽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뭐 재무 건전성이 좀 좋은 회사를 찾아서 나머지 비중을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작년에 만들어놨던 고점인 86,100원 있잖아요. 아마 여기까지는 터치를 하고 이제 아마 여기 있는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도 있고, 혹은 그날에 어떤 수급이 좀 따라준다고 하면 뭐 한 번에 이렇게 양봉으로 돌파를 해서 마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가격대는 86,100원인데 86,100원에서 지금 최근에 보여줬던 이런 윗꼬리들 있잖아요. 윗꼬리들. 이런 윗꼬리들을 달고 마감을 하는지, 혹은 86,100원을 넘어서 종가상 86,100원을 넘어서 마감을 하는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그래서 만약에 86,100원을 종가상 장악을, 그러니까 종가상 86,100원을 넘어서 마감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비중,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 비중은 좀 더 가지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추가 상승분 이후에 나타나는 하락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지금 매수가가 불리하신데 내 매수가를 위협하는 선까지 다시 내려오는 시점에서 굳이 무리해서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지금 물량 20%까지 좀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86,100원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보자. 그리고 5일선 이탈하게 되면 웬만하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일선도 5일선이지만 여기 최근에 형성했던 이 75,500원 정도? 75,5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일단 물량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나빠서 정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가가 불리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500원 정리해야 될 가격대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NT 지금 86,100원 목표가로 잡아주셨고요. 75,500원 손절 라인대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중 조절의 필요성까지 당부 말씀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꼭 기억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9만 8천 원, 9천 원 이 정도에. 19만 8천 원, 9천 원 정도. 그리고 네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0%요. 60%요. 네. 아, 이 종목이 어제 오늘 좀 많이 빠져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이게 그 좀 올라가다가 말고 네. 또 금리 인하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약간 늦어진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가 그것도 네. 궁금하고요. 사실 이걸 물타기를 해서 음. 좀 낮춰놨거든요, 단가를. 아, 그러셨구나. 이미 추가 네. 매수를 좀 많이 해두신 상황이고요. 사실 제약바이오주 금리 인하 수혜주로도 부각을 받기도 하는데 이 종목 향후 전망 어떻게 되는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혹시 이 종목 언제부터 보유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보유하는 것은 예전에 네. 한번 좀 한 4, 5만 원씩 먹고 다시 팔고 또 다시 샀어요. 다시 들어가서 다시 물타기를 해서 네네. 단가를 낮춰놨거든요. 2021년도부터 이 종목과 싸우신 게 맞을까요? 아마 그쯤 됐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주가의 위치랑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 가격이랑 그렇게 큰 이격도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대략 뭐 지금 한 8%, 10% 이내로 좀 손실권이 찍히실 것 같은데, 평가손익에. 일단 제가 비중이 너무 많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아, 네. 네, 이 종목이 뭐 당장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뭐 보여주는 종목은 아니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조금 높기 때문에 일단 네.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움직임 자체가 좀 느릴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코로나 때 어떤 광기의 그런 시장이 아니라고 하면 좀 움직임 측면에서 많이 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비중을 한 20%에서 30% 정도로 낮춰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아, 지금 이 네, 자리에서요? 네네. 일단 그 비중을 좀 낮춰보시고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비중으로만 사실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 네. 가지고 있으면
네. 한 21만 원, 22만 원 선은 갈 수 있을까 해갖고 그게 궁금해서요. 그게 시점이 조금 네네. 뭐 6개월 사이에 올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6개월 정도는 덜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최근에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죠. 이렇게. 네네네. 네네. 앞에서 한번 쭉 뽑아주고 그리고 이 중심 여기서 상승했던 폭의 중심값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중심값 부근에서 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상승세에서의 어떤 중간값은 우리가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해서 어떤 평형 상태를 나타내는 가격대거든요. 매수와 매도의 네. 어떤 평형 상태. 그래서 거기를 이탈하면 밑으로 하방까지 쭉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어쨌든 그럴 일은 네네. 없겠죠. 네. 그럴 일은 없겠죠. 네, 일단 지금 보여지고 있는 주가의 흐름 자체는 어쨌든 이 큰 네모 박스 안에 중심값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게 된다면 올해 1월부터 지금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예. 네네. 근데 여기 박스의 하단을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되면 대략 17만 3천 원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더 많이 빠질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네. 빠질 거예요. 17만 3천 원 이탈하면 15만 8천 원까지 이탈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위로 갈 그 시나리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탈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7만 3천 원을 이탈하면 원래는 그 손절을 좀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손절을 이제 하시는 게 맞고 근데 나는 조금 더 보고 싶어라고 하시면 정말 최후의 제가 바라보는 최후의 가격대가 15만 8천 원입니다. 깨면 손절 라인. 네네, 손절 라인이 진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을 때 15만 8천 원은 좀 깨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이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간다라고 하면 어쨌든 제가 바라본 이 기간에 대한 조정은 끝났습니다. 네. 네, 기간에 대한 조정은 끝났고 그러면 이 기간에 대한 조정이 끝났으니까 그럼 우리가 가격에 대한 조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격에 대한 조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세의 중심값에서 잘 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는 얼추 지금은 마무리돼 가야 될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빠진다는 거는 어쨌든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이 얼추 마무리가 됐는데 밑으로 뺀다? 그거는 아래쪽으로 우리 주포 형님들께서 이 하방으로 압력을 넣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17만 3천 원 깨면 좋지 않다. 왜냐? 15만 8천 원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로 가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 주신 21만 원까지 언제 갈 수 있냐면 이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제가 이 박스 쳐드린 노란색 박스에 상당한 가격대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를 매수가 위로 이 주가가 올라가야 21만 원에 대한 기대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상방에 대한 시그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여기서 계속 이 박스권을 치면서 옆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을 이런 식으로 보여줄 텐데 그 흐름 속에서 이 주가가 17만 3천 원을 이탈하면 그거에 맞게 또 손절매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19만 8천 원을 위로 돌파를 한다. 그래서 위로 돌파해서 이렇게 안착하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가주는 그런 흐름이 연출된다고 하면 여기 최근에 앞에서 형성했던 이 전고점인 24만 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네네. 네네. 24만 원 전에 여기까지 가겠네요. 여기 22만 원, 22만 1천 원. 네. 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일단 1차적인 단기 목표가는 22만 1천 원입니다. 여기를 한번 소화를 해줘야 그리고 그 다음에 24만 원까지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 위로 올라가는지 혹은 17만 3천 원을 하향 이탈하는지 그 두 가지 움직임을 좀 바라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중은 지금 약손실 구간이시더라도 좀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셀트리온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전략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 말씀 잘 메모해 두셨다가 대응 맞춰서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카드 41,300원에 30%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갑자기 올랐는데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장에서 장 막판에 갑자기 튀어 올라서 많은 분들께서 주목을 하셨던
주목했던 종목일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 카드 납부 의무화 법안을 발의를 했다. 이런 이슈가 좀 떠오르면서 삼성카드가 장 막판에 굉장히 크게 튀어올랐던 그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전문가님 요 종목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전망은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뭐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이슈도 아마 좋은 호재로 계속 작용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미리 알고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서 이 미리 선침해서 이 어쨌든 주가를 상방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지금 작년부터 있었었거든요. 여기에서 12월부터 좀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형성된 이 단기 하락 추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 하락 추세가 점점점 둔각으로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둔각으로 변화하는 하락 추세는 어떤 매물 소화에 대한 관점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둔각의 하락 추세를 최근에 여기서 돌파하고 안착하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주었죠. 그래서 이 상방에 대한 관점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평균선들도 지금 보시면 이 보라색인 2년선까지 정확하게 다 정배열로 돌려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승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파동 자체가 앞에서 지금 이제 한 파동 나오고 두 파동 나왔기 때문에 한 파동은 위로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파동 마지막 파동의 시작점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 오늘 양봉에서 출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는 조금 많으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오늘 형성된 여기 장대의 양봉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41,300원이시니까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살짝 눌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 최근에 이 앞에서 형성된 이 고점까지는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밀릴 수 있어서 일단 비중을 좀 절반 덜어내고 내려왔을 때 만약에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좀 더 내려와서 조정을 받을 때 나머지 비중을 다시 지금 이제 덜어냈던 물량을 아래쪽에서 조정이 왔을 때 다시 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담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오늘 형성된 이 캔들의 저점 정도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00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목표가는 앞에 보여진 2017년도쯤에 보여진 여기 대략적으로 46,600원 정도 46,6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카드 비중을 절반 정도는 줄여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46,600원 그리고 38,0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종목 상담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도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는 정진학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또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골드라인 관심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네, 주식 PT쌤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 혹은 매일매일 장중 브리핑을 듣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혹은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골드라인 관심주를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이후에 비밀번호 4자리 6355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이름 3글자 보내주셔도 답장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저는 시장의 주도주만을 공략을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어떤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이냐면 최근에 이제 가장 강했던 테마 중에서도 좀 1등으로 테마를 어떤 종목들이 이뤘을 때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그리고 혹은 개별 재료로 인해서 상승하는 종목들 중에서 시장의 수급을 이제 다 쓸어가는 그런 종목들을 저는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매매를 하시거나 혹은 손실을 보셨을 때 왜 손실을 봤는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신다면 아마 저는 종목 선정에 대한 오류가
좀 비중 자체가 50에서 70% 이상 차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기법을 적용을 하더라도 좋은 종목을 골라서 좋은 기법이라는 어떤 옷을 입혔을 때 그 종목에서 수익을 볼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총 2천여 개가 넘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는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그런 능력을 일단 1차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일단 먼저 예를 들어드리자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뭔가 가전제품이나 뭐 중요한 집안의 살림에 필요한 그런 고부가 가치 상품들을 구매를 하실 때 많이들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식에 있어서는 대부분 고민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에 있어서도 똑같이 우리가 가전제품을 고를 때처럼 좋은 가전제품 고르듯이 종목도 좋은 종목을 골라야 내가 좀 맘 편하게 놓고 내 계좌에 넣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좋은 종목을 또 골랐을 때 내 마음도 그리고 내 계좌도 좀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주도주란 이제 강한 테마의 대장주 혹은 개별 재료로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시장의 수급을 강하게 빨아들이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주도주들을 공략을 도와드려서 강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느냐. 일단 지난주에 방송에서 공략 도와드렸던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2차 전지 관련주였죠. 관련주죠. 그리고 이날 6월 5일 종가상에서도 가격대가 매력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쓰는 수많은 기법 중에 하나인 이 노란색 선인 골드라인을 활용을 해서 매매의 타점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냥 2차 전지에 그 당시에 워낙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지수 해지 관련 섹터인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었었는데, 이날 그래서 에코앤드림도 관련주를 엮이면서 뭐 대략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이 이후에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서 뭐 약 3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라인이나 어떤 주가의 움직임을 교차 분석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게 단순히 뭔가 하루 반짝하고 끝나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향후 상승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상승의 초입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골드라인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 골드라인에 대한 기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 뒤에 슬라이드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앤드림도 약 며칠 만에 단기 매매로서 35% 이상 수익률을 최고가 기준으로 기록을 해줬고, 뭐 이런 수익률 자체는 엄청난 수익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타에 있어서 저는 3%의 수익도 되게 좋고 나쁘지 않은 수익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35%면 3%의 10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큰 상승률을 주도주를 잘 고르고 그 위에 이제 골드라인과 같은 어떤 기법들을 입힌다고 하면 충분히 누려볼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핫했던 AI 섹터에서 대장의 역할을 한번 했었죠. 폴라리스 오피스란 종목이죠. 5월 7일에 제가 또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마찬가지 이 노란색 선 골드라인 활용해서 이날 종가 가격대도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바로 다다음 날까지 약 47% 이상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전날 파동 자체가 아주 조그맣게 보일 정도로 뭐 뒤에서 파동이 되게 커지면서 점점점 시장에서 광기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시에 수급이 세게 들어왔었고, 오후장을 제가 공략 도와드린 날 오후장을 주도했던 어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장주에 넣고 시장의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그렇다면 거기 위에다가 기법을 입혀서 매매 관점에 넣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종목 선정이 잘 됐다면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골드라인 같은 기법 적용해서 매매 관점에 넣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해상우님 상승에 관한 기대감으로 당시에 좀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줬던 그런 종목인데요. 제가 5월 30일 날 방송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이 골드라인이라던가 어떤 이 주가의 파동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저는 상승을 준비하기 위한 초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당시에 5월 30일인데 이때는 해상우님에 관한 그 뉴스가 이 앞에서 보여줬던 이 상승세 때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뉴스가 나왔냐고 하면 이 다음 날 5월 31일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날 대한해운이랑 같이 어떤 해상운임 상승에 관련한 그런 이슈로 좀 시장에서 장 초반에 부각을 받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우리가 이 어떤 좋은 종목과 그리고 골드라인 기법을 좀 활용을 한다면 시장의 수급을 이용을 해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 종목이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시그널을 먼저 선취매적으로 잡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보다도 시장의 수급이 먼저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잡아낼 수 있고 그 위에 이제 골드라인을 잘 입혀서 이 매매를 해보신다고 하면 뭐 지금도 보시면 약 하루 만에 약 35% 이상 상승하는 그런 좋은 수익률을 또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서원. 자, 구리 관련된 종목이었죠. 구리 및 송배전 관련 테마로 엮여서 5월 16일 날 제가 종가상 마찬가지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바로 다음 날 약 20% 이상 또 하루 만에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매매 2, 3일 안에 대부분 이 매매를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 있어서 이 21% 이상에 대한 상승률은 되게 큰 상승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의 주도 섹터 그리고 주도주들은 무엇이었느냐? 최근에 시장이 많이 그렇게 강한 테마라고 보여지는 종목이 지난주부터 많이 없는데요. 그 이유가 이 유전 시추가 끝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뭐 2차 전지 관련 그리고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K푸드, K뷰티 이게 돌아가면서 자꾸 순환매를 하다 보니까 좀 집중되지 못한 그런 테마를 보여지는 경향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유전 시추 관련해서 조금 반등세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반도체랑 화장품도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라색으로 이 칠해놓은 종목들이 각 섹터에서의 대장주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전장에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오후장에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아주 좋은 강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YC, 화장품에서는 오늘 내마녀의 날이죠. 그래서 마녀공장 요 4가지 종목을 보고 계셨다면 오늘 시장의 주도주를 잘 보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주도주들은 내일 오전장 초반까지도 어떤 좋은 반등세라던가 움직임을 보여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4가지 종목들은 내일 대략 오전 9시 30분 정도까지 내지는 10시까지도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움직임을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신법인데요. 저는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순간적인 어떤 대응이라던가 단기적인 그런 전략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전략들을 사용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바로 제 계좌에 대한 어떤 회전율인데요. 이 내 계좌에 대한 회전율을 높이려면 일단 내가 원하지 않는 타점, 그러니까 내가 빠지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이하로 빠졌을 때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주식 매매에 있어서 하나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손절에 대한 능력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가 내 평가손익에 찍혀 있다라고 한다면 2가지에 대한 오류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종목 선정에 대한 오류,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 매수 타점에 대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그 2가지가 좀 잘못됐구나라고 빠르게 인정을 하고 그 종목을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내가 또 그 종목을 정리한 물량을 가지고 다른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결국에는 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기 매매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계좌에 대한 회전율이나 어떤 심리적으로 내 계좌에 파란불이 내가 원치 않는 수치까지 파란불이 켜져 있으면 굉장히 매매 심리에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1차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5% 찍힌다 그러면 그냥 칼 손절하자, 이런 기계적 손절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절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내 기준에 맞는 종목이 없으면 매매를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기준에 안 맞는 종목을 매매 안 한다고 공허함을 느끼신다고 해서 뭐 여기저기 자꾸 기웃기웃 하시다가 뭐 100% 그거는 손실로 돌아오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의 기법인 이 골드라인 기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법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STX 그린로지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상승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을 만들어줬던 그런 종목들에 있어서 이 상승의 초입에서 우리가 그 주가가 어떤 파동을 만들 때 같이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돌파 타점이고, 이 기법을 사용하시려면 이 기준봉,
기준봉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런 기준봉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일봉입니다. 일봉상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어떤 양봉이 출현을 했을 때 기준봉이다라고 제 관점에서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봉상 이 기준봉을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기준봉이 주도주에서 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5일 동안은 그 종목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하시고 좀 추가적으로 관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관찰하냐면 주가가 골드라인을 3분봉상 상향 돌파할 때까지는 좀 관찰을 해보셔야 되고 3분봉상 상향 돌파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위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봉을 이렇게 도식화해 놓은 거고 일단 1차적으로 일봉상 이런 기준봉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 뒤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 그 전에 그러면 골드라인 이 노란색 골드라인을 돌파한 아무 종목이나 매수를 하면 되느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가의 파동에 대한 원리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기준봉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 알파벳 N자를 잘 그려나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N자를 잘 그리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기준봉, 두 번째 N자 패턴. 그래서 N자 패턴이 무엇이냐? 이 차트 예시를 보게 되면요. 여기 앞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이 고점을 지속해서 낮추는 고점을 두세 번 정도 낮추는 이런 하락세가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후에 이 골드라인, 노란색 골드라인을 여기서 지지받으면서 이때 이 위에서 지지받으면서 다시 돌아 나가려고 할 때 이때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양이 N자의 파동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차트에서는 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고점을 두세 번 정도 낮춰줘야 되는데 낮추지 못하고 밑으로 훅 빠졌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다시 골드라인을 돌파하더라도 매수 관점에 넣지 말자. 그래서 이 조건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같이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우리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어떤 열처리 테마로 엮이면서 좀 대장 역할을 했었었고 그리고 송배전 테마와도 엮이면서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가 기준봉을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날 5월 9일이 기준봉입니다. 고가 등락률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매매 관점은 이 다음 날인 이때가 1일차입니다. 그래서 1일차 때 포착이 되게 되는데요. 그럼 1일차 때 3분봉상 어떤 주가의 흐름이 있었느냐? 앞에서 이렇게 N자 상승세를 만들고 고점을 두세 번 낮추면서 이렇게 N자를 그리고 주가가 이 골드라인 아래쪽에서 놀다가 이렇게 위로 상향 돌파했을 때 이때 이제 이때 매수해볼 만한 자리다. 그래서 매수하셨으면 당일에 몇 분 만에 약 10%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기준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10일에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다음 날이 1일차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매매 시그널이 이때 이 4일차 때 포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일차까지는 제가 관찰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4일차 때 매매 시그널에 포착이 되게 되고 그럼 4일차 때 어떤 분봉상 흐름이 연출이 됐느냐. 자, 5월 10일에 앞에서 이렇게 상승세를 형성을 하고 밑으로 이 고점을 낮춰주면서 이렇게 N자를 그리면서 쭉 빠집니다. 그래서 골드라인 아래쪽으로 주가가 놀다가 위쪽으로 돌파를 하는 이때 그래서 이때 매수하시면 당일에 약 21% 이상 또 큰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골드라인을 활용을 해서 공략을 해봤다면 약 4번 정도의 공략 타점이 나오게 되고 총 고가 등락률로 따졌을 때 약 79% 이상에 해당하는 그런 좋은 상승률, 그런 도합해서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는 제가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LS 에코 에너지, 자, 이 종목만 조금 보고 예시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5월 20일에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이 발생을 하게 되고 저희의 매매 시그널은 2일차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분봉상 앞에서 또 N자를 형성하고 주가가 아래쪽으로 흐르다가 골드라인 밑으로 빠지고 다시 돌파했었을 때 이때 매수하시면 되는데 자, 이때도 뭐 당일에 약 15% 이상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주가가 이날 시가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골드라인에 붙여서 위쪽에서 살짝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사실 시초가 베팅을 매수해 볼 만한 자리였다. 그래서 시초가가 골드라인과 이격도가 크지 않은 상태일 때는 지금처럼 앞에서 N자를 확인했다고 하면 이렇게 LS 에코 에너지처럼 이렇게 시초가 베팅도 가능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골드라인 관심주를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오늘도 두 종목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원전선과 뷰티스킨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원전선은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송배전, 그리고 전력기기, 그리고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와도 엮여있기 때문에 좋은 상승세를 최근에 보여주었었죠. 그리고 최근에 좀 깊은 조정을 받고 바닥을 형성하고 오늘 이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기준봉을 형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3분봉상 이 골드라인을 활용을 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앞에서 이 N자를 형성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주가가 골드라인 아래쪽에서 놀고 있는데 나중에 여기를 상향 돌파하게 된다면 충분히 따라가서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관심 종목에 넣고 주도주였기 때문에 꼭 관찰해보자. 그리고 뷰티스킨, 우리 화장품 관련된 그런 회사죠. 그래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이고 또 오늘 또 아마존과 관련해서 뷰티 컨퍼런스라는 좋은 뉴스가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느냐. 오늘 고가 등락률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기준봉이 나와 주었었죠. 그래서 이 종목도 5일 동안은 우리가 좀 관심 종목에 넣고 관찰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3분봉상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이 N자라는 거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 고점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앞에서 상승 후에 이렇게 고점을 낮추고 주가가 골드라인 아래쪽으로 빠졌잖아요. 여기서 지금 골드라인 아래쪽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가 이 골드라인을 상방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같이 따라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고 그런 타점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종목 좀 공략을 도와드렸고 움직임은 대장의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유의 깊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이나 혹은 시장에 대한 어떤 주도주를 바라보는 관점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개방에서 실시간으로 시장을 보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은 내가 어떤 강한 종목에서 놀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골드라인 자체가 뒷배경을 이 회색으로 해놓게 되면 굉장히 눈에 잘 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동매매를 자주 하신다거나 혹은 나만의 어떤 기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바닥 가셔서 나만의 기준선으로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두 가지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바닥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데이 트레이딩이란 왜 어렵다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실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만의 수익 모델이 없거나 그리고 나만의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수익 모델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골드라인 바닥 가셔서 나만의 기법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법이 있어야 또 원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칙도 꼭 내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두 번째가 종목 선정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죠. 좋은 종목을 고르고 그 위에 기법이라는 어떤 옷을 입혀서 좀 좋은 이 가전제품 고르듯이 좋은 종목을 선정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은 이 첫 번째 기준으로 선별을 하는데요. 이 첫 번째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모르시면 안 되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주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제일 중요한지 모르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대부분 분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한테 좀 질문을 해보시고 만약에 정답이 3초 안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받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드라인 관심주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골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 통해서 정진학 전문가님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